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엔돌핀 경제TV입니다. 오늘 아침 주식 계좌 열어보셨나요? 시퍼렇게 물든 숫자들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시죠? 주말 사이 터진 중동발 소식에 잠 못 이루신 분들이 제 주변에도 한두 분이 아닙니다. 지금 뉴스 헤드라인을 보세요. 미국-이란 전면전 위기,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임박, 원달러 환율 1,500원 돌파, 이런 자극적인 단어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스피에서만 수십조 원이 증발했고 외국인들은 앞다퉈 달러와 금으로 갈아타며 한국 시장을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삼성전자 이제 진짜 끝난 거 아닌가? 내 피 같은 돈 다 녹아내리는 거 아니야? 오늘 저는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냉정하게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먼저 던지려고 합니다. 만약 전 세계가 공포로 비명을 지를 때 오직 삼성전자만이 조용히 미소 지으며 천조 원의 성벽을 더 단단하게 쌓고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이게 단순한 희망 고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대한 돈의 흐름이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은 절대로 삼성전자 좋으니까 사세요라고 부추기는 영상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삼성전자라는 천조 거인의 속살을 있는 그대로 회부할 겁니다. 호재도 보고 악재도 냉정하게 짚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어떤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투자 나침반 하나를 갖게 되실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먼저 지금 상황을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마트에서 식용유 한 통 사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중동에서 전쟁이 터지고 유가가 오르면 공장 돌리는 비용이 오르고 물건 실어 나르는 트럭 기름값도 오릅니다. 여기에 환율까지 미친 듯이 치솟으면 외국에서 사오는 모든 원재료 값이 2배, 3배로 뛰어요. 결국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폭등해서 지갑 속 10,000원짜리 한 장이 자고 일어나면 7,000원짜리로 변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인플레이션의 민낯입니다. 투자자들은 공포에 질려 이러다 진짜 1970년대 오일 쇼크처럼 전 세계 경제가 멈추는 거 아니냐며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외국인들은 벌써 수조 원어치 주식을 내던지고 안전한 달러와 금으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위기가 삼성전자에게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단순히 스마트폰이나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2026년 현재 삼성은 전 세계 인공지능의 심장이라 불리는 HBM사, 즉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를 세계 최초로 양산해내며 글로벌 AI 시장의 핵심 공급자 자리를 굳혔습니다. 전쟁 위기가 터진 이 순간에도 삼성의 기술 시계는 단 한 치도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 위기가 삼성전자에게 어떤 역설적 기회가 되는지 세 가지 반전 시나리오로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반전 시나리오, 바로 환율입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삼성전자가 미국 애플 스토어 바로 옆에서 갤럭시 폰 하나를 $1,000에 팔았다고 칩시다. 환율이 1,300원이던 시절에는 이 돈을 한국으로 가져오면 13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환율이 1,500원이 되면요. 똑같은 폰 하나를 팔았는데 삼성 통장에는 150만 원이 찍히는 겁니다. 물건을 더 만든 것도 아니고 광고를 더 때린 것도 아닙니다. 그냥 달러가 강해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폰 한 대당 20만 원씩 공돈이 더 생기는 셈이에요. 이걸 환차익이라고 합니다. 자, 스케일을 크게 키워볼까요? 삼성전자는 1년에 갤럭시 시리즈만 약 2억 5천만 대를 팝니다. 폰 한 대에 20만 원씩만 환차익이 생겨도 계산이 두드려 보시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오죠? 거기다가 반도체까지 더하면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실제로 증권가 분석에 따르면 환율이 10원만 올라도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은 수천억 원씩 움직입니다. 2026년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망치가 최대 201조 원까지 치솟은 배경에는 이 강달러 효과가 중요한 축을 차지하고 있어요. 위기가 깊어져 환율이 오를수록 역설적으로 삼성의 실적 방어막은 더 두꺼워지는 겁니다. 남들이 원화 가치 폭락, 나라 망한다고 울 때 삼성전자 CFO는 조용히 미소 짓고 있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반전, 현금 125조 원의 압도적 포식자. 두 번째 반전, 이건 더 무섭습니다. 바로 삼성전자가 가진 현금의 힘이에요. 비유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갑자기 동네에 엄청난 태풍이 몰아쳐서 작은 가게들이 하나둘 문을 닫는다고 상상해보세요. 손님도 없고 은행 대출 이자는 쌓이고 버티지 못한 가게들이 폐업을 선언합니다. 이때 창고에 식량과 자금을 잔뜩 쌓아놓은 동네 대형마트는 어떻게 할까요? 오히려 쓰러진 가게 자리를 헐값에 사들이고 직원들도 흡수해서 더 크게 성장하겠죠? 삼성전자가 딱 그 대형마트 상황입니다. 2025년 말 기준 삼성전자 금괴 쌓인 현금성 자산은 약 125조 원입니다. 2026년 말에는 HBM사 매출이 본격화되면서 이 수치가 215조 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요. 215조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나라 한 해 국가 예산이 약 600조 원 수준입니다. 삼성전자 현금 곡간 하나가 국가 예산의 약 35%에 해당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고금리가 지속되면 빚을 잔뜩 끌어다 쓴 중소 중견기업들은 번 돈을 고스란히 이자로 갖다 바쳐야 합니다. 기술 개발은커녕 직원 월급 주기도 벅찬 좀비 기업들이 속출하겠죠. 심지어 경쟁사인 중국 반도체 기업들도 미국 수출 규제에 막히고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반면 삼성은 어떻습니까? 이 막대한 현금을 은행에 넣어두고 짭짤한 이자 수익까지 챙기면서 동시에 시장이 공포에 질려 모든 기업 가치가 반토막 날 때 박앤세일 쇼핑을 나갈 수 있습니다. 평소라면 수십조 원을 줘도 못 샀을 알짜 기술 기업들을 헐값에 통째로 삼켜버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남들이 R&D 예산을 깎아내릴 때 삼성은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늘려서 기술 격차를 2년, 3년 더 벌려버립니다. 위기가 끝나고 해가 뜰 때쯤 경쟁자들은 이미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저 뒤에 처져 있는 거죠. 세 번째 반전, 유가 폭등이 앞당긴 AI 반도체 혁명. 세 번째 반전은 기술적인 이야기인데 이게 사실 가장 흥미롭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전기요금이 갑자기 2배로 뛰어오르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가장 먼저 어디를 손볼까요? 이 회사들은 전 세계 수십 곳에 거대한 AI 데이터 센터를 운영합니다. 이 데이터 센터 하나가 쓰는 전기량이 웬만한 중소도시 전체 소비량에 맞먹어요. 전기요금이 2배로 뛰면 이 회사들 입장에서는 생존 차원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 결단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 쓰는 반도체를 성능은 더 좋으면서 정의는 훨씬 덜 먹는 최신형으로 당장 교체해. 바로 이 지점에서 삼성전자의 HBM사가 빛을 발합니다.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는 AI 연산의 핵심 부품입니다. 챗GPT가 여러분의 질문에 답하고 유튜브가 여러분 취향에 맞는 영상을 추천하고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인식하는 모든 과정에 HBM이 들어가요.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느냐가 AI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인데 삼성의 HBM사는 바로 이 영역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과 전력 효율을 동시에 구현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HBM사는 엔비디아 차세대 GPU, AMD, 구글 TPU 등 글로벌 최대 고객사들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2026년 삼성전자 전체 영업이익의 약 94%, 금액으로 약 160조 원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나올 것으로 전망될 만큼 이 사업부가 삼성의 핵심 엔진입니다. 유가 폭등이라는 악재가 삼성의 저전력 고효율 반도체 교체 수요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는 강력한 호재로 둔갑하는 순간입니다. 위기가 깊어질수록 삼성의 HBM사는 없어서 못 파는 귀한 몸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방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실전에서는 한쪽 면만 봐서는 살아남을 수 없어요. 삼성이 아무리 강력한 요새라도 이 폭풍이 몰고 온 두 가지 치명적인 독화살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첫 번째 위험, 소비 심리의 절벽입니다. 여러분 아주 솔직하게 생각해 볼까요? 지금 기름값이 리터당 2,500원을 훌쩍 넘어가고 대출 이자가 무서워서 한 달에 원리금이 수십만 원씩 더 나가는 상황이에요. 장 보러 가면 배추 한 포기에 10,000원이 넘고 고기 한 근 사기가 겁나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200만 원짜리 갤럭시 C16으로 스마트폰을 바꾸실 건가요? 85인치 프리미엄 TV로 교체하실 건가요? 10중 8구 멀쩡한 거 더 쓰자, 지금이 그럴 때냐며 지갑을 꽉 닫으실 겁니다. 삼성전자는 세계에서 반도체를 가장 많이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스마트폰과 TV를 가장 많이 파는 글로벌 제조사이기도 합니다. 에너지 쇼크로 전 세계 사람들의 가처분 소득, 즉 실제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면 삼성의 모바일 MX 부문과 가전 부문이 매출 절벽에 부딪힐 수 있어요. 창고에 팔리지 않는 재고가 쌓이고 이를 털어내려고 마케팅비를 퍼붓다 보면 환율로 벌어들인 이익을 그대로 여기서 까먹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위험, 물류비 폭탄입니다. 삼성이 반도체와 스마트폰을 만들면 전 세계로 실어 날라야 합니다. 주로 배와 비행기를 이용하죠. 그런데 중동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거나 홍해 항로가 위험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 화물선들이 아프리카 최남단 희망봉을 돌아가는 먼 길을 택해야 합니다. 운송기간은 2부터 3주나 더 늘어나고 선박 연료비는 천정부지로 솟구칩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를 기억하시나요? 물류비가 5배, 10배씩 폭등하면서 수출 기업들이 물건을 팔아도 남는 게 없는 상황이 벌어졌었죠. 이번 중동 위기가 그 악몽을 다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미중 반도체 패권 전쟁까지 겹칩니다. 미국의 대중국 수출 규제가 강화될수록 중국으로 나가던 메모리 수요에 직접 타격이 오고 이는 삼성 실적에도 예상치 못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요. 이 변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셔야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건 중동의 미사일이 아닙니다. 삼성은 무조건 오를 거야 라는 확증 편향이 진짜 적입니다. 한쪽 면만 보고 손을 떠는 채 매수 버튼을 누르는 것, 그게 가장 위험한 행동이에요.
이제 모든 걸 저울에 올려놓고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환율이라는 방패, 125조 원 현금이라는 식량, HBM사라는 날카로운 창, 삼성은 이미 폭풍 후에 대비해 완벽한 무장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소비 침체라는 구멍과 물류비라는 뼈아픈 청구서도 동시에 날아오고 있어요. 이 두 개의 무게추를 직접 느껴보시고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3단계 생존 전략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1단계 공포의 뉴스를 끄고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세요. 코스피 반토막, 제3차 세계대전 임박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쏟아질 때 여러분이 봐야 할 것은 롤러코스터처럼 움직이는 차트가 아니라 기업의 진짜 체력입니다. 삼성전자가 보유한 125조 원의 현금이 전쟁 때문에 사라지나요? 아니요, 그대로 있습니다. HBM사 기술이 미사일 때문에 쓸모 없어지나요? 아니요, 오히려 더 귀해집니다. 지금 여러분을 흔드는 건 기업의 가치가 아니라 내 마음속 공포입니다. 그 공포를 이성으로 누르는 연습을 하셔야 해요. 2단계, 영끌은 절대 금물, 반드시 분할 매수로 대응하세요. 지금이 기회라고 해서 집 보증금을 빼고 대출까지 끌어다 몰빵하는 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위기는 생각보다 훨씬 길어질 수 있고 바닥 아래에는 언제나 지하실이 존재할 수 있어요. 변동성이 극도로 큰 지금 같은 구간에서 증권가가 공통적으로 조언하는 전략은 하나입니다. 분할 매수로 평균 단가를 낮추고 배당 수익률로 버티는 시간을 버는 것이죠. 한꺼번에 승부를 보려는 욕심이 가장 큰 적입니다. 조금씩 꾸준히, 이게 실전입니다. 3단계, 천조원의 무게를 믿고 장기 안목으로 가세요. AI 인프라는 2028년까지 구조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도 단기에 끝날 사이클이 아닙니다. 글로벌 빅테크들이 AI 데이터 센터에 쏟아붓는 투자 규모는 2026년에도 줄어들 기미가 없고 그 중심에는 삼성의 HBM사가 있어요. 오늘 화요일의 주가 폭락은 훗날 우리가 그때가 진짜 박앤세일 기간이었지 라고 회상할 짧은 에피소드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1000조 원이 넘는 거대한 배는 거친 파도에 흔들릴지언정 침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파도를 타고 더 넓은 바다로 나아갈 뿐이에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삼성전자를 둘러싼 3가지 반전 호재와 2가지 냉정한 위험을 함께 해부해 드렸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외부의 악재가 아닙니다. 그 악재를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공포에 휩쓸려 버리는 나 자신입니다. 자본주의라는 잔혹한 전쟁터에서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무기는 지식과 냉정함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논리를 끝까지 이해하신 분들은 공포에 질린 다른 투자자들보다 이미 수만 보 앞서 계신 겁니다. 내 피 같은 돈이 녹아내리는 것 같아 밤잠을 설치시던 분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나침반의 작은 방향타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위기는 항상 기회의 가면을 쓰고 옵니다.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기회를 잡는 사람은 오늘처럼 공부하고 준비하는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응원 댓글 하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가 더 깊이 있고 냉철한 경제 분석을 만들어내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투자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종목의 매수 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